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성장성 있는 저평가된 기업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세븐스타 골드크로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달의 첫 거래일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시장이 끝나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우려감이 아직 우리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오는 6일날 그 미중의 이제 관세 부과 조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경계감하고, 최근에 이제 아시아 경제 지표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고, 투자 심리가 좀 좋지가 않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좀 대규모로 그 기관 쪽에서 좀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코스피가 한 4천억 정도,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한 636억 정도로 대규모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코스피가 2.35%, 그 다음에 코스닥도 3.47%,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급락이 좀 나온 이런 좀 하루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환율도 소폭 좀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좀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지금 그 코스닥 기준으로 보면 오늘 800선 정도가 굉장히 좀 심리적인 좀 지지선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800선까지 좀 깨지면서 지금 789선으로 좀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오늘 이렇게 심하게 기관들의 매도세, 전반적인 수급 상황도 좋지 않고 이렇게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3%, 3.47%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은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더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시장을 이렇게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은 지수가 오후 들어서 굉장히 이렇게 아침부터 좀 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급락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심리적인 지지선이 이제 800선인데, 이 800선이 붕괴가 되면서 오히려 투매가 더 심하게 나왔다. 그래서 시장은 오늘 어떻게 보면 더욱 공포 구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 조정은 특정 종목이 좀 빠져서, 종목이 좀 빠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전체의 이런 그 체계적인 리스크 때문에 온 조정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 하나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죠. 그래서 이게 조금 심하게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터라, 좀 조정이 좀 더 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북한에서 핵탄두 시설을 지금 은폐하려는 그런 좀 정황이 미국에서 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그 위성사진으로 북한이 지금 대내적으로 비핵화를 지금 선언을 했지만, 지금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핵탄두 시설 은폐를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미국 위성 사진으로 좀 포착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이 다시 또 시간 끌기,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핵화 회의론이 오늘 그 시장에서 좀 악재로 추가적으로 좀 확산이 되면서 오늘 증시가 더욱더 이렇게 좀 많이 밀렸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오늘 한 3.47% 밀린 상황이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코스피도 오늘 2.35%나 아주 강하게 좀 밀렸어요. 가뜩이나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글로벌 무역 분쟁에 따른 조정 기간이 지금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좀 진행이 되었고, 국내 경기도 지금 최근에 지표들이 반도체 업황 빼고는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에 좀 부족한 그런 구간이었는데, 오늘 이 북한의 그 핵탄두 은폐 정황이 시장에서 다시 또 이게 제기가 되면서 급락으로 좀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 2.35%나 좀 급락이 나온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제 3.47%나
800선이 좀 붕괴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왔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급락은 북한의 핵탄두 은폐 정황이 시장을 더욱더 급락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악재의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악재가 아직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핵탄두 은폐 정황이 악재가 더해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보실 게 코스피 기준으로는 보시면 이제 2300포인트 있죠? 2300포인트 요 라인 때는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펀더멘털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2300포인트 부분이 PBR 기준으로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금 추세가 완전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 이제 심리적인 요 800선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제한적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악재가 이제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오히려 이제 반등이 시작될 경우에는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조정이 거의 이 끝나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주식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이런 구간에서는 모아가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적인 결과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6일 날에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되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악재가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 악재가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악재가 서서히 소멸되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우리 증시가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낙폭이 좀 심하게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코스닥이 3.47% 이 조정은 북한의 핵탄두의 은폐 정황이 좀 제기가 되면서 좀 급락을 좀 이끌었는데, 북한이 어찌되었건 간에 비핵화 과정이 진행 중인 거는 사실이고, 오늘의 이제 핵탄두 은폐 정황은 좀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 한반도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또 이 국면 전환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핵탄두 은폐 정황은 좀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 좀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겠고, 어찌되었건 간에 현재 시장은 어려운 구간인 건 사실입니다. 이 조정 구간이 좀 한 달 정도 계속 길어지고 있고, 직전 저점을 지금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고 좀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조정이 이제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추가적인 조정이 좀 급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정이고,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날씨로 보면은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우리 증시에 태풍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주식 투자를 내일 당장 그만두실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럴 때 시장의 리스크 때문에 좋은 기업이 좀 이 조정이 같이 흔들렸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재가 많을 때가 좋은 기업이 싸지기 때문에 악재 매수하라. 어떻게 보면 역발상 투자 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고,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해이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에서 죽는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지금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그래서 존 템플턴 경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발상 투자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구간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조정은 좀 제한적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무튼 오늘의 급락은 또 급등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장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코스닥은 다시 또 상승으로 또 이어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정부 정책,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꾸준하게 좀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뭐 개별 기업으로 뭐 한 종목 정도 오늘 좀 분석을 해보면, EM코리아라는 기업을 잠시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항공기, IT 부품, 뭐 기계 부품이라든지 이런 초정밀 가공을 위한 그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생산하는 공작기계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항공 기계라든지 뭐 초정밀 기계라든지 기계 부품이라든지 굉장히 뭐 자동차 쪽이라든지 그쪽 공작기계 관련된 회사로 볼 수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지금 자회사 엘캠텍을 통해서 수소차에 필요한 수소를 이제 물에서 적은 전력으로 많이 추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차세대 수소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하고 수소차 시장은 점점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계속 가솔린 자동차를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지금 구간이고, 앞으로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이 차세대 자동차인 수소차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전력 소비 효율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소 연료 전지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향후에 성장 동력으로 또 이렇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수소차 시장이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향후에 친환경 에너지 뭐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추세가 굉장히 양호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코리아의 주가 추세를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지금 우상향의 이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점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강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오늘 보시면은 기관들도 지금 수급이 31,000주나 지금 매수를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굉장히 흐름도 양호하고 기관들도 지금 대량 매수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추세와 수급, 그 다음에 향후 성장 잠재력이 좀 큰 기업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추세가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현재 요 구간에서는 지금 4,900원 정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이 추세가 이탈되기 전까지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4,000원 초반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수소차 관련된 기업 중에서 오늘 EM코리아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뭐 어려운 장입니다. 어려운 장도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 조정이 좀 마무리되면 코스닥은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들은 매도 관점보다는 꾸준히 모아가는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을 잘 포트에 구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EM코리아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의 주도주와 가치 있는 기업 발굴을 위해서 세븐스타 골드크로스는 한 발 앞서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큰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